서로 다른 4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적어도 하나는 홀수의 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란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밑줄 치고 있는 거에 반대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다 짝수. 그럼 모든 경우 중에 다 짝수 나온 경우를 제거하면 되겠네? 그럼 모든 경우는 몇 가지야? 그럼 다 짝수가 나온 건 어떤 경우지? 246, 246만 나올 때? 이것만 제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216가지에서 27가지를 뺐다고요? 이걸 잘.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11번.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6개의 점이 있습니다.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한 직선 위에 3점 이상 있으면 빼야 될 텐데 이건 한 직선 위에 3점 이상 있는 경우 없기 때문에 6개의 점들 중에서 아무 점이나 2점만 연결하면 모두 직선이 되겠네요. 그래서 직선의 개수는 15개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19번. 5개의 숫자에서 서로 다른 3개를 사용해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세 자리 숫자를 만들 건데 240보다 큰 자연수가 몇 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40보다 큰 자연수는 5로 출발하는 녀석이면 240보다 큰 것 같아요. 4로 출발해도 240보다 큰 것 같고요. 3으로 출발해도 240보다 큽니다. 2, 5로 출발한 것도 240보다 크죠. 근데 2, 4로 출발한 모든 숫자도 240보다 크지 않을까? 여기는 0이 없으니까 여기에 1, 3, 5가 들어가도 다 240보다 큰 거죠. 첫 번째 게 4개 중에 2개를 배열하는 건가? 두 번째 것도 4 곱하기 3일 거고요. 여긴 다 12가지, 12가지, 12가지니까 36가지네? 이거는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지? 3가지. 그래서 42개 있나요? 그 다음 풀어낼 거는 18번. 18번이라고 하셨나요?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온 눈의 숫자의 고백값이 6의 배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백값 6의 배수? 그럼 써보면 되지 않나? A 주사위가 1, 2, 3, 4, 5,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 알 것 같아. 자, 그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이제 대단원 할게요. 자, 풀어야 될 거는 1번. 남자가 3명, 여자가 2명이 일렬로 세우려고 하는데 여자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자 3명을 먼저 세우려고 합니다. 남자 3명을 먼저 세우는 거는 3팩인가요? 여자가 이웃하지 않게 쓰려면 4군데 자리 중에 2군데 여자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 곱하기 12인가? 또 풀어야 될 거는 8번. 다음 순열의 값이 왼쪽과 오른쪽이 등호가 성립한다면 n값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좌변은 2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은 녀석을 3개가 될 때까지 곱하세요라는 얘기고요. 우변값은 n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작은 녀석을 2개까지 쓰라고요. 그런데 2n의 값은 약분하면 2가 남을 거고요. n-1을 약분하고 나면 2가 남겠네. 그래서 2n-1이 누구라고요?
따라서 n값은 4인가요? 또 풀어야 될 거는 9, 0부터 5까지의 숫자가 있습니다. 0부터 5까지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혀져 있는 6장의 카드 중에 33장의 카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자리 자연수 중에서 5의 배수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5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0을 꼭 뽑았을 때가 있을 거고요. 5를 뽑았을 때가 있겠네. 그럼 0을 꼭 데리고 왔다고 한다면 1부터 5까지 중에서 여기다 채워야 될 것 같은데? 몇 가지죠? 근데 0이라는 숫자를 데려오지 않고 5를 데려왔단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 있는 0부터 4까지 중에서 앞에다 채워야 되는 거잖아. 그럼 제일 첫 자리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죠? 두 번째 자리는 몇 가지죠?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21번.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져 있는 10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임의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았을 때, 10장 중에 3장을 뽑았을 때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의 총합이 홀수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거든? 그럼 3장이 모두 홀수였을 때 가능하니? 가능해? 홀수가 1개고 짝수가 2개면 가능하니? 자, 이거 두 가지 말고 또 있나? 그럼 모두 홀수가 되려면 이 중에 짝수는 몇 개 있고 홀수는 몇 개 있어? 5. 홀수만 내가 뽑고 싶은데 어떻게 뽑아야 되지? 뽑는 거는 조합이죠. 홀수 1개하고 짝수 2개를 뽑으려면은 홀수 중에 하나 뽑아야 되고 그리고 짝수 중에 2개를 뽑아야 되겠다. 그럼 첫 번째 거 53, 10까지, 두 번째 거 5 곱하기 10이니까 50까지, 더해서 60까지네요. 24번. 주사위를 4번 던져서 K번째 나오는 눈의 숫자가 AK라고 하는데 경우가 첫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4개 숫자 다르기 때문에 주사위 4개 던져서 나오는 숫자는 1부터 6까지밖에 없는데 1부터 6까지 숫자 중에서 4개의 숫자를 뽑기만 하면은 예를 들어 쌤이 2, 5, 3, 4를 뽑았다고 한다면 이 중에 5가 A4, 4가 A3, 3이 A2, 2가 A1이 되겠죠. 우리가 순서를 바꿔줄 필요 없이 누가 될지는 자동 알아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뽑기만 하면은 자기 자리는 알아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얘는 6시랑 똑같으니까 15가지인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6개 중에 3개를 뽑았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1, 5, 3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제일 작은 건 1, 제일 큰 건 5, A2하고 A3의 값은 3, 3이 배치가 될 겁니다. 뽑기만 끝납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63의 값은 20가지, 두 가지 더해서 35가지가 답인가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만 풀이다 끝난 건가? 자, 이제 개념선이라고 하는 책을 펴보세요. 근데 아직은 네가 지금 시험 문제를 계속 맞고 틀리고를 반복하나 봐. 그러면 시험이 위태위태, 결과가. 그래서 네가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틀렸던 문제를 꾸준히 복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학교에서 프린트 같은 거 준 거 있나요? 아니. 쪽수 불러주세요. 다음 챕터. 116. 216? 116. 아, 316. 316부터
끝까지? 네. 348. 행렬이라고 하는 걸 공부해 본 적 있나요? 처음 보나요? 네. 그럼 아주 쉽게 처음에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나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다음에 괄호로 묶어주는 거를 행렬이라고 얘기하거든.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숫자를 배열한 다음에 양쪽 끝에 이렇게 괄호를 친 녀석을 우리는 행렬이라고 불러. 처음에 요게 1행, 요게 2행, 요건 1열, 2열, 3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얘는 두 개의 행과 세 개의 열로 구성된 행렬입니다. 그 녀석은 우리가 2행 3열짜리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쓴다면 이 녀석은 1행, 2행, 1열. 그래서 2행 1열짜리 행렬인가요?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이 녀석은 하나의 행과 세 개의 열로 구성된 거지. 그래서 이거는 1행 3열짜리 행렬입니다. 행과 열은 구분할 수 있죠? 가로줄이 행이고요. 세로줄이 열인 거죠. 그리고 행렬 속에 들어있는 숫자나 문자들을 행렬의 성분이라고 불러. 이 6개의 숫자들이 이 2행 3열짜리 행렬의 성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 녀석 같은 경우 2라고 선생님이 쓴 거 있잖아. 이거는 1행 2열의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여기는 6이라는 녀석은 몇 행 몇 열의 성분이야? 네, 2행 3열의 성분이겠네. 그때 선생님이 지금 이런 표를 이렇게 행렬로 지금 만들었다고 하거든? 이건 2행 3열짜리지? 행렬은 보통 일반적으로 대문자로 표현하거든? 행렬은 대문자 A, B, C를 사용하는 편이고요. 그 행렬의 성분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이거 두 개 지금 같은 거야?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I, J라고 써가지고 단 i의 값은 1과 2가 있고 j라고 하는 값은 1, 2, 3이 있어요 라고 쓰기도 해. 여기다 1, 2를 대입하면 1행 1열이라는 얘기지. i의 개수가 2개면은 2행이라고 할 수 있고 j의 개수가 3개 있으면은 3열인 거네.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표기입니다. 다음에 정사각형인 걸 얘기하세요. 이건 직사각형 모양이지. 2개, 3개. 이건 3개, 3개. 이거 2개, 2개지. 앞에 거하고 뒤에 거가 서로 똑같은 경우에 그거를 정사각행렬이라고 얘기합니다. 얘가 2행 2열짜리 행렬이죠. 그러면 2행 2열짜리는 정사각행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수는 2차 정사각행렬이라고 얘기합니다. 2행 2열이었을 때는 2차 정사각행렬. 그리고 3행 3열짜리 행렬은 행과 열에 의해서 똑같은데 이거는 3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사각 행렬이 아니겠죠? 2개, 3개 개수 다르니까. 만약에 10개, 10개가 있으면 그건 10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용어적인 정의를 봤고요. IJ 성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전에 쌤이 얘기했던 그건데 I는 2개니까 2행, J는 3개니까 3열, 2행 3열짜리 행렬. 그랬을 때 이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을
aij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이렇게 쓴 것도 ij 성분, 이것도 ij 성분, 두 개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i행 j열에 있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행렬은 보통 대문자로 쓰고요. 행렬의 성분들은 보통 소문자로 씁니다. 행렬 자체는 대문자로 씁니다. 다음에 대해서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성분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 3행 2열의 성분이 누군지 구하라고 합니다. 3행 세 번째 행의 두 번째 숫자가 누구야? 이거는 성분이 aij로 구성된 성분이 이 행렬의 성분인데 의미하는 바는 1행 3열의 성분을 구하라는 얘기겠죠? 누구죠? 네. 행렬을 숫자로 열거해서 나열해서 보여준다면 누군지 쉽게 알 수 있는데 나열해주지 않고 너보고 만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대신 수식을 줍니다. 우린 더하기 빼기 충분히 잘할 수 있거든. 몇 행 몇 열짜리 행렬이래? 그럼 일단 행렬 자체를 A라는 행렬을 두 개 행과 세 개의 열로 구성된 걸로 만들자. 처음에 1행 1열의 성분이 누군지 알겠어? 1행 1열의 성분이 누구야? i가 1, j가 1이면 누구일까요? 1행 2열의 성분은 누굴까? 1행 3열은? 지금 우리는 더하기 빼기 하고 더하기 빼기 하기 때문에 너의 연산 속도가 매우 빠를 수 있거든? 정확하게 집중해서 빨리 합시다. 자, 2행 1열의 성분 구하고 있습니다. 2행 2열, 2행 3열. 두 번째 행렬은 몇 행 몇 열짜리야? 4는 자, i가 더 컸을 때는, 즉 행의 숫자가 더 컸을 때는, 또는 행의 숫자하고 열의 숫자가 똑같았을 때는 여기 지금 다해서 9개 숫자를 써야 되지. 9개의 숫자를 쓸 건데 여기 가운데 3개 있지 이거. 이 가운데 3개는 1행 1열, 2행 2열, 3행 3열이잖아. 이것들은 i하고 j가 똑같은 것들이지. 여기가 몇 행 몇 열이야? 그럼 2행 1열이면 i가 더 큰 거네. 그럼 문제가 요구한 거는 밑에 있는 6개는 위에 걸로 계산하세요. 얘는 1행 2열이죠. j가 더 크죠. j가 더 컸을 때는 밑에 걸로 계산하세요. 6개는 위에 걸로, 3개는 밑에 걸로. 자, 1행 1열의 성분이 누굴까요? 2행 1열은? 3행 1열은? 2행 2열, 3행 2열, 3행 3열. 이번에는 1행 2열입니다. 1행 3열입니다. 2행 3열. 이해된 거 맞으세요? 침착하게 산수만 잘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시험에 출제한다면 너무 쉽지 않을까? 정신만 똑바로 박혀있으면 애들이 안 틀릴 거거든. 자, 행렬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같은 행렬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든? 일단 규격이 똑같아야 되겠다. 몇 행 몇 열, 몇 행 몇 열이 일단 똑같아야지만 같은 행렬이 그나마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속에 1행 1열은 1행 1열과 똑같아야 돼. 1행 2열은 1행 2열과 똑같아야 돼. 2행 1열도 서로 똑같아야 되고 2행 2열도 서로 똑같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것들이 다 똑같았을 때 두 개는 서로 같은 행렬이라고 얘기합니다. 규격이 같고 성분이 같으면 우리는 같은 행렬이라고 지칭할 건데 다음에서 두 개 행렬이 일단 첫 번째 거는 몇 행 몇 열짜리 행렬이야? 둘 다 모두 2행 1열짜리로 규격은 똑같습니다. 성분이 같아야지 같은 행렬입니다. x가 누구예요? 3이 y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이러면 같은 행렬입니다. 얘는 2행 2열이지 둘 다. x는 y는 10 챕터가 쉽죠 아직까지. 이제 쉬운데 좀 있으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해. 시험 문제는 지금 단순 눈만 뜨고 산수 더하기 빼기만 하는 산수에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조금 까다로워지거든. 아직까지는 할만할 겁니다. 지금 두 개 행렬이 서로 똑같았을 때 A, B, C를 결정하세요. A, B, C, D를 결정하세요라고 얘기했거든. A 플러스 B의 값이 누구래? 3이 A 마이너스 2B의 값은? 그럼 10번씩 풀어서 A, B를 구할 수 있겠네? 두 개를 뺄까? 뺐더니 B의 값은? B가 1이면 A는? 그럼 C가 누군지 알아? D는 누구야? 네. 2라고 하는 순간 살짝 실망했어요. 너 지금 숫자 대입해서 더하기 빼기만 하고 있는 중이죠? 실수하지 맙시다. A, B 두 개행렬이 서로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A 제곱의 값은 1이어야 되니까 아직 보류.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거든 아직. 두 번째는 A, B 곱해서 마이너스 3이라고 하고 A 플러스 B의 값은 2라고 얘기하고 B 제곱의 값은 9라고 얘기했니?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부호는 반대해야 되겠네? 근데 더해서 2 나와야 돼? 그럼 A가 누구란 얘기야? 마이너스 B는? 3 네, 이거밖에 없겠네요? 행렬의 덧셈까지도 쉬워. 덧셈은 각각의 성분들이 위치가 똑같은 것들끼리만 더하려고 하거든? A, B라는 행렬을 더할 때는 먼저 1행 1열은 1행 1열끼리만 더할 거야. 2행 2열은 1행 2열은 1행 2열끼리만 더할 거야. 2행 1열은 2행 1열끼리만 더할 거고 2행 2열은 2행 2열끼리만 더할 생각입니다. 빼기도 마찬가지야. 위치가 똑같은 거에서 빼야 되거든? 더하기 빼기 연습해 봅시다. 이런 말을 구태하고 있네? 더하기 빼기는 더하기는 두 개 순서 바꿔 더해도 똑같아. 숫자 계산하고 똑같아. 이걸 결합법칙이라고 하지. 괄호의 순서를 바꾸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거에 괄호가 쳐 있는 거를 먼저 연산하는 거죠. A, B 먼저 연산. 근데 이건 두 번째, 세 번째에 괄호가 쳐 있습니다. 이걸 결합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결합법칙이 연산 더하기는 연산 순서에 관계없이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네? 이해되신 거 맞아요? 자, 가장 기초적인 더하기를 해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딱 봐도 그냥 한눈에 알 수 있네. 첫 번째 거는 더하기의 결과, 그 결과물이 행렬로 표현돼야 되는데 2행 1열짜리 행렬 두 개 더했으니까 2행 1열짜리지. 먼저 1행 1열의 성분은 마이너스 2행 1열은 3 2행 2열, 2행 2열 더했으니까 2행 2열입니다. 첫 번째 4 마이너스 4 다음에 행렬에 대해서 이건 그냥 눈으로만 봅시다. 먼저 A하고 B를 이렇게 더했을 때는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 근데 순서 바꿔서 더해도 순서 바꾼 다음에 더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고요. A, B를 먼저 산수한 다음에 나중에 C를 더하기 먼저 하라고 하거든. A, B 먼저 더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C의 값은 그대로 썼는데 이거 두 개 더하게 되면 결과는 이래요.
하지만 A하고 BC를 먼저 더한다고 했거든? BC를 갖다 먼저 더했더니 결과는 이렇게 되고 A의 값을 더해도 그 연산 결과는 서로 똑같아요. 근데 이런 더하기를 직접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서 안 보겠습니다. 자, 여태까지에서 난이도는 최하 수준인 것 같아.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새로운 게 등장하기 시작하거든. 그 중에 첫 번째, 영행렬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 이게 조금 헷갈려.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 알던 0하고는 달라. 우리가 기존에 알던 숫자 0하고는 다르거든? 영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영행렬이고, 이것도 영행렬이고, 이것도 영행렬이고, 이것도 영행렬이야. 영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사이즈에 대한 규격에 대한 정의는 없어. 성분만 다 0으로만 채워져 있으면 다 영행렬이라고 불러. 그래서 영행렬은 상황에 맞춰서 사이즈가 결정되는 거지. 그냥 영행렬이라고 얘기하면 몇 열짜리 영행렬인지는 몰라. 이 모든 녀석은 다 영행렬이라고 하고 알파벳 5로 표현해. 알파벳 5로 표현한 녀석의 값이 영행렬입니다. 그 다음이 마이너스 A라는 행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행렬한테 앞에 마이너스 붙였다는 얘기는 모든 성분의 보를 바꾸라는 얘기야. 별거 없네? 어떤 행렬한테 0행렬을 더하게 되면 그 녀석은 더하나 안 더하나 똑같겠지. 0000 더해봤자 어차피 A가 나오겠지? 마이너스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보호만 다 바꿔주면 돼? 그거 보호만 다 바꿔주면 이렇게 나오겠네? 4개 다 보호 바꿔주기? A라는 행렬과 마이너스 A라는 행렬을 더하게 되면은 부호가 다 바뀐 녀석을 더했기 때문에 네, 그건 0행렬이 나오겠네? 근데 보통 애들이 이렇게 행렬 2개 더하면 숫자 0이라고 착각할 때가 되게 많거든? 그렇지 않아. 이건 숫자가 모두 0으로만 구성된 행렬이 나오겠지? 이 행렬이 2행 2열짜리 행렬이었기 때문에 2행 2열짜리 행렬이었기 때문에 연산 결과는 2행 2열짜리 0행렬이 나오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빼기는 각각의 위치에서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만 빼면 됩니다. 다음을 빼보세요. 첫 번째 건 빼면은 성분이 누구야? 마이너스 이거는 4개 다 빼야 되겠다. 2 마이너스 다음 행렬에 대해서 x라고 하는 행렬이 누군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추가됐던 녀석이 0행렬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거든? 마이너스 A야 뭐 부호 바꾼 거에 불과하고 자, 우리는 x가 알고 싶습니다. 그럼 x가 알고 싶다면 b라는 행렬에서 a 행렬 이항해서 a를 빼면 되는 건가? 그럼 b에서 a를 뺀 거 지금 이 상태에서 얘기해 줄 수 있을까? 4 마이너스 지금보다 각각 숫자 얘기할 때 한 1, 2초씩 더 빨랐으면 좋겠다. 자, x의 값을 지금 구하라고 얘기하거든? x를 구하라고 하는데 먼저 이거 연산해놓고 출발하려고 해. 이 행렬하고 x의 값을 더했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거든? 그럼 이항하지 말고 그냥 이 상태에서 x 구해볼까? x가 누구면 저런 결과가 나올까?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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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맞아요? 자, 이제 행렬의 실수배로 갔습니다. 행렬한테 실수배하게 되면 행렬한테 k배를 하게 되면 각각의 모든 성분들을 다 k배 할 겁니다. 행렬 A한테 K를 상수 K는 소문자로 보통 표현하거든? 실수배라고 표현하고요. 실수배 K배를 하게 되면
모든 성분에다 다 K배를 다 해줘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행렬의 실수배라고 얘기합니다. 마이너스 A의 값은 마이너스 1을 실수했다는 얘기네, A한테. 야, 근데 0배 하면 뭐가 될까? 행렬의 숫자 0을 곱하면. 모든 성분이 다 000으로 바뀌겠지. 그럼 그건 0행렬이 되겠지? 알파벳 5로 표현할 거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3을 곱하세요. 9 빵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 행렬의 실수배의 성질이 있습니다. 행렬의 실수배의 성질은 1을 곱하면 변함이 없어요.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A가 나와요. 숫자 0을 곱하면 0행렬이 나옵니다. 0행렬에다 100배를 하든 0행렬에다 뭐 마이너스 5를 곱하든 무조건 결과는 0행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된 거 맞아요? 결합법칙. 괄호의 순서가 실수배되어 있는 것만 먼저 곱한 다음에 행렬하고 곱하든 차근차근 L배 해준 다음에 나중에 K배 해주든 등호가 성립합니다. 분배법칙. 숫자 두 개를 더한 다음에 A 행렬과 곱한 거랑 A 행렬의 K배, A 행렬의 L배에서 더한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이걸 분배법칙에 얘기하는 거죠. 두 개 행렬한테 숫자를 곱하는 것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바꿔 쓰는 거는 교환법칙. 괄호가 첫 번째, 두 번째 괄호 있는 걸 두 번째, 세 번째 괄호로 옮기면 결합법칙. 하나하나씩 이렇게 분배해 주는 건 분배법칙. 이렇게 하는 걸 전개한다고 얘기하죠. 묶어 쓰는 것도 우리는 분배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쪽으로 다 분배법칙입니다. 다음에 있는 녀석의 값을 계산하세요. 지금 저 수식에다 대입해서 풀면은 산수가 불편하거든? 그래서 저 수식을 먼저 연산한 다음에 나중에 대입할 생각입니다. 이거 먼저 계산했던 이게 마이너스 A 플러스 3B인가? 그럼 써볼까? 마이너스 A의 값은 3B의 값은 두 개 더하래요. 연산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다행스러워요. 아까보다 좀 더 집중력이 향상됐다는 얘기인가 봐요. 자, 얘는 산수했더니 누군데요? 그럼 2A 먼저 쓰려고 하거든? 왜 대가리를 중간중간에 한 번씩 쉬어요? 한 템포씩? 그 다음에 누구예요? 두 배만 할게요. 마이너스 4, 선생님 두 배만 했어. 그래서 빼려고요. 4, 마이너스 4, 자, 시험이 이렇게만 나오면 정말 좋겠다. 그지? 근데 이렇게 나오면 너만 아니라 딴 애들이 다 맞춰가지고 변별력이 없어. 그래서 시험은 어려울 거거든? 아직 어려운 거 시작하기 전이야, 지금. 자, 다음 행렬을 가지고서 여기는 x의 값을 구해보세요. x가 알고 싶으니까 일단 정리부터 하려고 하거든? 2항의 중에 2x의 값이 3a 플러스 b인가? 2로 나눈 건 좀 이따 하자. 쌤이 지금 2x를 먼저 구하려고 하는데 3a를 쓰려고 하거든? 마이너스 6, 3, 거기다 b를 더할 생각인데 두 개 더하면 뭐가 되는 건데? 마이너스 그럼 x의 값이 누구라고요? 4, 1, 이 식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x를 왼쪽으로 이항하려고요. 3x, 이제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누군지 살펴보려고요. 마이너스 4, 8, 아니, 그럼 이건 3으로 미리 약분해도 괜찮겠다. 이거만 구하면 돼요? 지금은 마이너스 2 구할게요. 3, 마이너스 두 배 할게요. 10, 더했습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 요런 문제 한 문제 정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다음에서 행렬에서 x하고 y가 누군지 맞춰주세요 라고 얘기하거든. 그냥 항등식 풀란 얘기야. 내가 궁금한 거는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4라고 하는 행렬이 xa 플러스 yb의 꼴로 표현이 되도록 하는 그 꼴을 구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xy가 누군지 알아야지 이 꼴에 대해서 답할 거거든. 그래서 a한테 x를 다 곱하려고. b한테는 다 y를 곱하려고 하거든.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그럼 똑같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일행일렬이 똑같다고 할 수 있을 거잖아. 6이 누구랑 똑같다고요? 3x 3x하고 0 더했으니까 3x인가요? 그 x의 값이 2인가? 그럼 이거 가지고 볼까? 4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7 마이너스 그래서 y가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그래서 꼴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한테 이 꼴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거든? 이해된 거 맞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자, 우리가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거 가지고 똑같이 문자 사용하려고 해요. 책이랑 똑같이. 셈이 A, B, C, D라고 하는 녀석과 X, Y, Z, W의 값을 곱하려고 하거든? 근데 곱하기라는 연산은 좀 새롭게 정의가 돼. 여기는 1행 1열, 여기는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인가요? 1행과 1열을 곱하려고 해. 1행과 1열을 곱한 게 여기 쓰는 거거든? 첫 번째 1행의 앞에 있는 숫자와 1열의 앞에 있는 숫자를 먼저 곱하려고 하고 1행의 나중에 있는 숫자와 1열의 나중에 있는 숫자를 곱하려고 해. 그 두 개를 더한 게 1행 1열이야. 그 다음은 1행 2열에는 1행과 2열을 곱한 게 1행 2열이거든? 1행과 2열을 곱한 거는 앞에 것끼리 먼저 곱한 녀석과 나중에 곱한 녀석을 더해주기만 하면 돼. 여기는 2행 1열이죠. 그거는 2행과 1열을 곱하려고 하거든? 그러면 cx 플러스 dz 이해돼? 그 다음은 2행 2열은 2행과 2열을 곱하려고 해요. 그럼 그거는 숫자 가지고 연습해 볼게요. 바로 위에 내용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책이 내용 정리를 이렇게밖에 안 써놨네.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거든. 행렬 A하고 B를 곱할 때에는 앞에 있는 행렬이 M행 L열이고 뒤에 있는 행렬이 L행 N열이라고 한다면 이게 서로 똑같아야지만 곱하기를 할 수 있어. 이게 똑같지 않으면 곱하기는 절대로 못해. 앞 행렬의 열과 뒤에 행렬의 행이 개수가 똑같아야지만 곱하기를 할 수 있고요. 이게 똑같지 않으면 절대 곱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산 결과는 가운데 L이 없어지고 M행 N열짜리 행렬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앞에 있는 건 몇 행 몇 열이야? 1행 뒤에 있는 건 몇 행 몇 열이야? 2하고 2가 똑같아요? 그럼 그 연산 결과는 1행 1열짜리 행렬이 나옵니다. 즉 숫자 하나밖에 없겠다. 1행 1열이니까. 앞에 거는 1행 2열인가? 뒤에 거는 가운데 똑같죠? 그럼 연산 결과는 몇 행 몇 열이라고요? 1행 세 번째 건 앞에 건 2행 2열이죠? 뒤에 건 2행 1열이죠? 그럼 연산 결과는 앞에 거는 2행 2열, 뒤에 것도 2행 2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남는다고요? 이걸 보통 머릿속으로 생각해. 1행 2열하고 2행 1열이네? 그럼 첫 번째 거의 답은 1행 1열짜리 숫자가 있어야 되겠네? 1행 1열에는 1행과 1열을 곱한 숫자가 있어야 될 건데 곱하기는 첫 번째 거끼리 곱하면 6, 나중에 곱했더니 20, 그 두 개를 더해준다고요? 1행 1열짜리 행렬입니다. 두 번째 거는 1행 2열과 2행 2열이어서 1행 2열짜리라고 1행 2열 아니다. 이거는 2행 1열이잖아. 1행 2열이라고 여기 숫자를 써야 되겠네? 그럼 먼저 앞에 있는 숫자는 1행 1열이잖아. 그래서 1행과 1열을 곱하려고요. 이제 1행과 2열을 곱합니다. 자,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2행 2열과 2행 1열이어서 2행 1열짜리 행렬입니다. 2행 1열. 자, 첫 번째 거는 1행 1열입니다. 그 다음은 2행 1열입니다. 이제 2행 2열이 나오겠죠? 먼저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은 이제 곱하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다음에서 x하고 y의 값을 각각 누군지 맞춰주세요라고 얘기하거든? 자, 쌤은 지금 앞에 행렬이 2행 2열, 2행 2열. 그래서 지금 곱하기를 먼저 하려고 하거든? 첫 번째 1행 1열은 4x 1행 2열, x 4 2행 1열, 마이너스 4 2행 2열. 마이너스 3 이거랑 이게 똑같아요. x가 누구예요? x가 이면 y는 누구예요? 쉽죠? 자, 두 번째 거는 이거 먼저 빼기를 먼저 하려고요. 4 어, 2 플러스 2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제가 곱하기 하려고 하거든? 1행 1열은 마이너스 1행 2열, 3x 2행 1열, 마이너스 2행 2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또 이상한 일이 생기네요. y가 누구야? x는 누구야? 마이너스 뭐라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6. 뭔 소리 하는 거지? 요즘 뇌가 어디 갔어요, 지금? 외출 갔어요? X가 누구냐고요? 마이너스 너 왜 그러는데요? 널 이해할 수가 없네요? 내내 잘하다가 왜 전시를 놓고 있죠, 지금? 글자 이상하게 보이나? 2x-3이랑 쌤이 3x라고 쓴 건데? 마이너스 3. 근데 왜 이런 걸 못해요? 전실줄 놓고 있는 거잖아, 지금 마지막에. 자, 이제 행렬의 거듭제곱 333쪽이네. 행렬의 거듭제곱부터 이제 까다로워지기 시작하거든?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해, 이제. 쉬운 거 거의 끝나가거든? 아이구야. 이제 내용 정리가 이제부터 생기기 시작해.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게 몇 번 곱했다 이런 거 아시죠? 지수법칙도 알고 있고요. 이런 지수법칙 아는 거죠? 두 번 곱한 거, 세 번 곱한 거, 네 번 곱한 거, n 플러스 1번 곱한 거 이런 게 거듭제곱이 뭔지는 압니다. 문제 요구한 거는 여러 번 정말로 거듭제곱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행렬 A가 있는데 필요한 건 A의 제곱, A의 세제곱을 구하라고 하지. 자, 먼저 A의 제곱의 값을 구하려면 똑같은 행렬 1, 0, 마이너스 1, 2의 값을 두 번 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예요?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마이너스 2행 2열. 4. 세 번 곱하라는 얘기는 방금 전에 있는 제곱한테 A를 한 번 더 곱하라는 얘기지. 방금 전에 거한테 A를 한 번 더 곱하려고 합니다. 곱했더니 뭐가 되죠? 1. 마이너스 7. 한 번 더 해볼까? 1, 0, 마이너스 7, 8이라고 한 녀석 방금 전에 삼승한테 1, 0, 마이너스 2를 곱하려고 하거든? 누구예요? 마이너스 15. 16. 네가 아까 쌤이 처음에 1, 2초만 빨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을 때 쭉 줄기차게 빨리빨리 했거든? 지금 아까 x값 마이너스 3 틀린 무렵부터 지금 연산 속도가 좀 떨어지기 시작해. 그런데 이렇게 거듭제곱하라고 하는 파트를 지금 가르치고 싶은 게 아니라 관찰하고 싶어, 관찰. 이 행렬을 A라는 행렬이 있었고 A의 제곱이 있었고 A의 세제곱이 있었고 A의 네제곱이 있었단 말이야. 이런 관찰을 통해서 너는 지금 다음에 있는 A의 5승이 뭐가 될지 유추해 볼 수 있을까? 얘기해봐. 이거부터 얘기할까? 이거부터 이행 2열부터? 30. 그 앞에 게 누구일 것 같아? 그러네. 그러면 AN이라고 해도 얘기할 수 있을까? AN승? 이런 추세로 나간다고 한다면 어떤 규칙성이 있겠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 작은 숫자 있겠지, 앞에는? 오, 이런 걸 배우고 싶어, 지금. 규칙성을 발견하기. 자, 다음 행렬에 대해서
A를 200번 곱했을 때 모든 성분의 합액값을 구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200번 곱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 그지? 그럼 나중에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푸는지 내용 정리를 또 배우게 되는데, 이거는 일방일이 니은자로 있니? 일방일이 기역자로 있는 경우가 있어. 요 자리에 어떤 숫자, 이 자리에 어떤 숫자 있다고 한다면 기역과 니은으로 일방일이 들어있으면 이것들을 n승하게 되면 일방일은 똑같이 있거든? 일방일은 똑같이 있어. A라고 하는 녀석만 어떻게 될지 관찰해보자. 자, 이건 일방일이 니은자로 있죠? 네. A의 제곱을 구할 생각이거든? 지금은 잘 상상이 안 돼서 선생님이 직접 써주는데 나중에는 안 쓰고도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거든? 자, 첫 번째 성분이 누구야? 1, 두 번째는? 다시 한번 해볼래? 4,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아까 2였는데 지금 4네? 한 번 더 해보면 어떤 규칙성이 느껴지지 않을까? 제곱한값이 1, 4, 0, 1이었는데 곱하는 숫자가 1, 2, 0, 1을 A를 곱했어요. A의 3승입니다. 첫 번째는 너의 방금 8은 되게 무성의한 산수였어. 그런 일이 너의 시험 점수를 크게 좌우할 거야. 6, 왜 8이라고 그랬어, 이년아? 자, 첫 번째 거는 1승 했을 때는 2, 2승 했을 때는 4, 3승 했을 때는 6, 앞으로 2, 4, 6, 8, 10 이렇게 나갈 걸로 예상이 되는 거네? 어? 그거는 여기 있는 숫자가 A였을 때 A 곱하기 1, A 곱하기 2, A 곱하기 3 이런 거지 않나? A의 n승의 값은 A한테 n배만 해주면 돼. 니은과 기억과 니은에 일방일이 있으면 나머지 한 숫자는 n배만 해주면 돼. 이해된 거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 정리 때문에 A의 200승의 성분의 값은 누구란 얘기야? 400, 그때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세요. 402, 아직까지 할만하죠? 곱셈에 대한 연산 법칙이 있는데 곱셈에 대해서는 특이하게도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은 예외적으로 성립할 때가 있어. 이럴 때가 없진 않아. 없진 않은데 이게 거의 99%고 한 1%쯤 예외인 상황이 있어. 이런 표현이야.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은 100%라는 표현은 아니야. 대부분은 이거는 순서를 바꿔서 곱하면 대부분은 같지 않아. 안 똑같아. 하지만 극히 예외적으로 똑같을 때가 있긴 있어. 이럴 때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교환 법칙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편이거든.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아 곱하기는. 하지만 결합 법칙은 100% 성립해. 분배 법칙도 100% 성립해. 실수배는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 근데 이건 A, B의 순서를 바꾼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왜 행렬 AB라고 하는 건 순서를 바꾸면 다른 녀석이 돼버리는데 AB의 순서만 안 바꾸면은 K가 어디에 곱해지는 상관이 없다는 것 같아. 이 문제는 행렬은 곱하기에 대해서 결합법칙은 성립해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내용을 진짜 A, B 먼저 곱한 다음에 나중에 C를 곱해서 구한 결과와 B, C를 먼저 곱한 다음에 나중에 A를 곱해서 산수한 결과가 똑같은 걸 확인하는 문제거든, 이 문제는. 근데 원래 결합법칙은 성립하기 때문에 확인 안 하려고. 이건 분배법칙이죠. 분배법칙은 곱하기 돼서 분배법칙은 당연히 성립해. 그래서 지금 그거를 확인하는 중인데 BC를 먼저 더한 다음에 나중에 A를 곱한 거랑 AB 곱하고 AC 곱해서 나중에 더한 거랑 그 연산 결과는 변함이 없이 똑같아요 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렵기 시작하거든. 내용 정리를 외워야 될 것들이 많아. 그래서 일단은 현재 페이지 행렬의 곱셈에서의 주의점 전까지만 산수 연습 좀 해봅시다. 자, 이제 하려고 하는 것부터가 어려워. 아까 교환 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한 표현은 거의 대부분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성립할 때가 있다고 했나요? 네. 지금 교환 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A, B의 n승의 값은 A, B를 n번 곱한 거지. 네. 근데 여기는 B하고 A의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B하고 A 순서 바꿀 수 없고 B하고 A 순서를 바꿀 수가 없거든. 그래서 A만 몽땅 앞으로 옮겨서 n개, B만 몽땅 뒤로 옮겨서 n개 있다고 얘기하는 게 불가능해. 그래서 이런 지수법칙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해된 거 맞죠? 네. A 플러스 B하고 A 마이너스 B를 곱하면 지금까지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성립했단 말이야. 그런데 A 플러스 B하고 A 마이너스 B를 곱하게 되면은 A끼리 곱한 건 A제곱으로 쓸 수 있어. 그런데 A하고 마이너스 B를 곱한 녀석 마이너스 AB라고 썼고 B하고 A를 곱한 건 BA라고 썼단 말이야. 이거 두 개를 지울 수가 없어. 왜냐면 A, B의 값이랑 B의 값은 일반적으로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소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거된다고 써버리면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걸 다 써야 됩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의 값은 원래 곱셈 공식은 이렇게 쓸 거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이렇게 쓸 건데 이게 성립하지 않아. 왜냐면 A 플러스 B를 제곱하게 되면은 AB도 있고 BA도 있을 거고 A 마이너스 B를 제곱하게 되면은 AB, BA가 있을 건데 이거 두 개를 같다고 할 수 없거든. 그래서 EAB라고 쓰는 거 불가능해요. 이거 같다고 할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 EAB라고 쓰는 것도 불가능해요. 즉 이런 내용이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서 A, B나 B가 들어있는 곱셈 공식 따위들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네?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발생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근데 또 다른 내용이 또 있다. 수에서는, 실수에서는 A, B 곱해서 0이면 둘 중에 하나가 0이라고 얘기하지.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A, B도 0이라고 얘기하고, A가 0이면 둘 중에 하나가 0이라고도 얘기하잖아. 행렬은 그렇지 않대. 행렬은, 물론,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면, 즉, A가 0 행렬이거나 B가 0 행렬이면, A, B를 곱한 건 0 행렬이라고 할 수 있어. 이건 맞아. 하지만 반대로 가면은 둘 중에 하나가 0 행렬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왜 그러냐면
반대되는 예가 있거든. 반대되는 예. 반대되는 예가 영행렬 아니죠? 네. 영행렬 아니죠? 네. 근데 1행 1열을 구하면 0인가? 네. 1행 2열을 구하면 0이에요? 네. 2행 1열도 0이고요. 2행 2열도 0인 것 같아요. 둘 다 영행렬이 아니었는데 곱한 녀석의 값 영행렬이 나오네. 즉 A, B의 값이 영행렬이라고 해서 둘 다 영행렬이 둘 중에 하나가 영행렬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이 두 녀석의 값이 반대되는 예 반례입니다. 이런 반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곱해서 영행렬이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영행렬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담겨져 있어야 되거든? 그게 좀 걱정이다. 여러 가지 명제들을 또 소개하고 있네. 영인자란 표현 완전 새로운 표현이다. 여기 보면은 영인자란 표현을 사용하거든. 영인자라고 하는 거는 영행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곱해가지고 영행렬이 되게끔 하는 행렬 A, B. 각각은 영행렬이 아닌데 곱하면 영행렬이 되도록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영인자라고 부릅니다. 행렬에선 영인자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라고 하네. A-B하고 A-C를 곱해서 영행렬이라고 한다면 밑줄 친 두 개가 하나 행렬이거든, 각각이. 두 행렬을 곱해가 영행렬이라고 해서 앞에 게 영행렬이거나 뒤에 게 영행렬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 네. 그래서 이 항에서 A-B가 영행렬이 아니기 때문에 A-C의 값이 영행렬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는 성립하지 않아요. 지금 얘기한 거는 이 얘기한 거야. A-B하고 A-C를 곱해서 영행렬이라고 해서 A-B가 영행렬 또는 A-C의 값이 영행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반례가 있습니다. A가 영행렬이 아니고 A, B하고 AC가 똑같으면 BC의 값은 똑같나요?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A라는 녀석과 B-C를 곱해서 영행렬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A라는 녀석의 값이 영행렬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B-C의 값이 영행렬인가요? 라고 물어본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영행렬이 아닌 거 두 개 곱해서 영행렬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걸 영행렬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런 거 맞아요? A, B 곱해서 영행렬이면 순서 바꿔서 곱해도 영행렬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교원 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A, B의 값하고 B가 같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영행렬이라고 해서 이게 영행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원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영행렬이라고 해도 B의 값은 영행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곱한계 영행렬이면 원래 행렬은 영행렬이었나요? A 곱하기 A의 값이 영행렬이라고 했을 때 각각은 영행렬이 아닌 영인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행렬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영인자일 수 있습니다. 영행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곱해서 영행렬이 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니은자 모형으로 싹 다 0이 있을 때 그런 모양인데 이럴 때 두 개 곱하는 세니까 행렬이 나온다고 하네. 영행렬 아니죠 이거 A? 근데 지금 봤던 명제들이 있는데 그런 명제들을 기억하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자,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로 넘어왔습니다. 두 개 행렬이 있는데 A 행렬과 B 행렬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이랑 A-B를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성립한대. 원래 성립 안 한다며. 성립한대. 이게 성립한다는 말은 A, B라는 녀석과 B가 똑같았던 모양이네.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는 거지 뭐. 성립한다고 하니까 나는 이게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여기다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라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 풀려고.
물론 여기다 대입해도 답은 나오거든? 근데 산수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고 한다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A, B 곱하려고요. 그 다음에는 B도 곱해서 똑같다고 놓을 생각입니다. 앞에 건 성분이 누구라고요? X, Y, 4X, 플러스 4, 3Y, C, 4, 10, Y 플러스 그때 X의 값이 누구라고요? 10, 4, 2요, Y는 누구야? 2요, 여기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곱셈 공식이 성립하면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교환 법칙에 대입할 겁니다. 이제 새로운 내용 정리입니다.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행렬 A하고 0 행렬을 더하면 뭐가 나와? 0 행렬을 더한다는 얘기는 0만 더했으니까 그대로 A가 나오겠죠? 행렬 A한테 무엇을 곱하면 행렬 A한테 무엇을 곱하면 다시 A가 나올까요? 라고 얘기할 때 그 녀석을 우리는 단위 행렬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2라고 얘기합니다. 이쪽 방향에 있는 녀석은 싹 1만 채우고 이쪽 방향에 있는 숫자는 다 1만 채우고 나머지 숫자는 전부 다 빵입니다. 그걸 우리는 단위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1행 1열짜리면 1차 정사 행렬의 단행렬은 이겁니다. 2차 정사 행렬의 단행렬은 이겁니다. 3차 정사 행렬의 단행렬은 이거고요. 4차 정사 행렬의 단행렬은 이게 4차 정사 행렬의 단행렬입니다. 대각선만 다 1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행렬과 곱했을 때 연산 결과가 그 행렬 A가 그대로 나옵니다. 행렬 A와 단행렬을 곱하나 단행렬하고 A를 곱하나 연산 결과는 A가 나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 A, B, C, D라는 녀석과 1빵빵이를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1인가? A인가? A? 네, 이렇게 곱하면 B예요? 네, 이렇게 곱하면 C? 이렇게 곱하면 D, D. A하고 2를 곱해도 A가 나오죠. 근데 2하고 A를 곱해보려고요. A, B, C, D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았었거든? 근데 예외적으로 교환법칙 성립할 때도 있다 그랬잖아. 이거는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이것도 교환법칙이 성립하네요. 단위행렬은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거든? 네, A랑 단위행렬을 곱하면 A라는 행렬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건데 단위행렬끼리 곱하면 뭐가 나올까? 처음에 곱하면 1, 두 번째 곱했더니 세 번째 곱했더니 네, 네 번째 곱하면 했더니 그 연산 결과 단위행렬인가요? 네, 단위행렬은 두 번 곱해도 단위행렬, 단위행렬은 세 번 곱해도 단위행렬입니다. 단위행렬은 몇 번을 곱하든지 단위행렬이 나옵니다. 오늘 기억할 게 많네. 그럼 단위행렬이 들어있으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네,
그럼 단행열이 들어있으면은 곱셈 공식도 성립하겠는데?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으면은 곱셈 공식이 성립하지 않지만 교환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단행열이 들어있는 녀석은 곱셈 공식을 써도 되겠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교환법칙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행렬대에서 값을 구해보세요라고 하는 산수 문제거든? 첫 번째 건 A한테 2의 3승을 곱하라고 얘기했어. 근데 풀 이유가 있나? 이것 자체가 단행열에 3승한 건 단행열이고 A하고 단행열을 곱하면 A라고? 그래서 산수할 이유가 없네? A하고 2를 곱했으니까 앞에 건 A고 뒤에 건 A 제곱인가? 네. 앞에 건 A인데 뒤에 건 A 제곱이라고? 그럼 A 제곱은 계산해야 되잖아. 네. 자, 계산해 봅시다. 7 마이너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두 개 더하기만 하세요. 5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자, 이제 어려운 걸 좀 하려고 해요. 이제 앞에 더하기 빼기 차원의 문제들은 다 쉬운 문제인데 더하기 빼기 차원이 아니라 좀 어려운 걸 하려고 하거든? 자, 쌤이 행렬 A를 A, B, C, D라고 하려고. 이 행렬 A, B, C, D가 있는데 두 명의 할아버지가 있을 때 케일리라고 하는 할아버지랑 해밀턴이라는 사람하고 둘이 비슷한 식의 내용을 발표했대. 그래서 켈리 해밀턴 정리라고 부르는데 문제 풀 때 어려운 문제들이 다 여기서 출제되거든. 그리고 쉽지 않아, 어려워. 선생님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얘를 증명하려고 하거든. 네모가 켈리 해밀턴 정리야. 행렬이 있으면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행렬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자, 먼저 A 제곱을 해보려고 하거든. 바로 쓸 수 있을까? A가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아, 바로 안 되면 두 번 쓰고 풀까요? A, B, C, D의 값이랑 A, B, C, D의 값을 곱하려고 합니다.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A 제곱 플러스 BC AB BD C 플러스 DC AB BC 플러스 DC 이게 A 제곱이네. 네. 그런데 마이너스 A 플러스 D A 좀 구해보려고 하거든? 여기다 다 마이너스 A 플러스 D를 곱하는 거지? 네. 그럼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제곱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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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 T 마이너스 D 이건가요? 네. 마지막은 이걸 써보려고 하거든? 이게 2차 정사행렬들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지? 2차 정사행렬 2행 2열짜리. 그럼 이 단행렬도 1빵빵 1로 만들어진 단행렬이거든. 2차 정사행렬의 단행렬. 선생님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건데. 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아, 네. 이해됐어요? 네. 이것들을 다 더해볼 생각이거든?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a, ad 마이너스 bce, 이거 구해보는 중이거든? 먼저 1열을 구해볼까? 이거 더하기 이게 뭐가 되죠? 0인가요? 네. 그 다음은 이거랑 이거 더하려고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 더하는 중이거든? 이제 이거 더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증명해 드렸어요. 증명해 드렸으니까 이거는 성립하는 거네? 행렬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있으면 행렬 A를 가지고 이런 2차식을 만드는 거는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한 행렬에 대해서 이런 2차식은 무조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는 거는 좀 문제가 생겨요. 이건 좀 문제가 좀 생기거든? 그래서 이 반대로 가는 게 근데 반대로 가는 게 실은 중요해. 이렇게 2차식 만드는 건 별로 안 중요하고 물론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 근데 반대로 가는 거에 많은 수학적인 내용 정리들을 알아야지만 돼. 그게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과는 오늘 수업했던 것들과는 좀 차원이 좀 달라. 많이 어려워집니다, 갑자기. 자, 쌤이 캘리햄턴 정리를 증명해 드렸는데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행렬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2, 0,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라는 행렬이 있대. 이 행렬을 가지고 2차식을 만들 생각이거든, 2차식. A, B, C, D가 누군지 알고 있죠? 2차식 만들어 보려고. 마이너스 A, D를 이렇게 더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 그 다음은 AD 마이너스 BC. 네. AD는 2, BC는 빵. 그래서 AD 마이너스 BC는 자 이런 식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는 100% 성립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는 거는 100% 성립하진 않습니다. 이게 문제야. 와, 이렇게 가는 거는 100%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단행렬인가요? 네. 아니죠. 아, 그럼 단행렬이 2배 한 거니? 아니요. 아니죠. 단행렬이 3배 한 건가? 아니죠. 그런데 요거 인수분해 된다? 인수분해 되지. 그러면은 0인자 때문에 이것들이 각각의 0행렬이 아니어도 0행렬이 나올 수 있다고? 네. 그런 0인자는 이거야. 여기서 단행렬 빼도 0행렬 아니지. 네. 0행렬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0인자는 이게 0인자라고. 0인자가 아닌 녀석으로서 행렬 A가
단행렬이거나 행렬 A가 단행렬의 2배는 행렬이면 이거 성립하지.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자, 먼저 행렬이 있으면은 2차식은 세울 수 있어. 2차식이 있을 때 2차식을 가지고 행렬을 구하는 거는 이게 나오지 않아. 이거 말고 다른 것들도 더 있어. 이 녀석을 오른쪽에 있는 걸 만족하도록 하는 행렬 A는 한두 개가 아니야. 되게 많아. 그래서 꼭 이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지금 그런 내용을 여기서 하고 있거든? 이런 식을 만족하는 행렬은 인수분해할 수 있지. 네. 인수분해하면은 A-2하고 A-3인 거니? 네. 그럼 A는 2하고 3인 거지. 네. 이런 것도 있지만 단위열의 실수배인 것도 있지만 단위열의 실수배가 아닌 것도 있어. 이런 식으로 되게 많아. 근데 그 행렬 A를 다 찾을 수는 없어. 딱 한 가지 사실. 이 2차식이 성립한다고 해서 행렬 A가 어떤 행렬이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자, 일단은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파생되어지는 수없이 심한 문제들이 있거든? 근데 그 난이도가 아주 수준이 높아서 그래서 조금 걱정스럽긴 하다. 그럼 나오면 닥치면 생각하자. 자, 행렬에 A가 있는데 A제곱이 누군지 구해보세요. A제곱을 2차식으로 쓰지 말고 1차식으로 쓰세요 라고 얘기하거든? 캐리 해밀턴 정리를 사용하라는데 캐리 해밀턴 정리에 따르면 A의 제곱 마이너스 3A 그럼 문제 요구한 건 A제곱을 물어봤으니까 A제곱은 이런 1차식이라고? 요게 첫 번째 거의 답이래. A제곱은 네모처럼 쓸 수 있대. 근데 두 번째 거는 방금 전에 했던 걸 이용해서 A 삼승을 구하래? A 삼승은 A제곱과 A를 곱하는 거잖아. A제곱이 3A-2였고 거기다 A를 곱하면 돼? 네. 그럼 3A제곱 마이너스 2A인가? 단행이라고 A를 곱하면 A니까? 근데 다시 A제곱이잖아. A제곱 대신에 3A-2를 또 대입할 수 있겠네? 그럼 결과적으로 남은 녀석의 값은 9A에서 2A를 뺐으니까 7A?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네. 켈리미탈 정의를 사용해서 A의 거듭제곱들을 직접 거듭제곱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맞아요? 그러면 이걸 성분으로 구한다고 한다면 7배 한 거에서 단육열 6배 한 거 빼라고? 7배 주면은 이거? 여기서 6빵빵 6을 빼는 건가? 그래서 8빵 마이너스 7, 1이에요? 이된 거 맞아요? 이걸 이렇게 객관식 보기 있으면 이걸 고르면 되고 객관식 보기 이게 있으면 이걸 고르면 되겠다. 자, 케일 해밀턴 정리를 이용하시던지 직접 거듭 제곱하시던지 알아서 하세요. 라는 파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직접 거듭 제곱에서 규칙성을 파악해 보려고요. 행렬 A의 값을 제곱하게 되면 성분이 뭐가 되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1이요. 네, 이런 산수가 실수하지 않고 말끔하게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마이너스 2하고 3하고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한테 행렬 A를 한 번 더 곱하려고요.
이번엔 산수는 좀 더 집중해 볼까요? 네. 1, 0, 0, 우와, 세 번 곱했더니 단영일 나오네? 세 번 곱해서 단영일이 나오면 여섯 번 곱해도 단영일이고 아홉 번 곱해도 단영일이고 3의 배수번 곱한 건 다 단영일이라는 얘기잖아. 네. 2025는 3의 배수가 누가 가장 큰 3의 배수인지 모르겠다. 2025 자체가 3의 배수인가? 네. 어떻게 알아? 자릿수를 각 자리 숫자를 다 더해서 9가 나오니까 그게 3의 배수니까 2025도 3의 배수라고? 이거 단행열이겠네. 이게 답이네.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a제곱 1, 이거 두 개 더해서 부호를 바꾸세요. 1, 이거 두 개 곱한 거에서 이거 두 개 곱한 걸 빼세요. 플러스 2, 여기다 양변에 a-1을 곱하게 a-2를 곱하게 되면은 곱셈 공식에 따라서 a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될 거거든. 네. 단행열을 세 번 곱하게 되면 단행열이죠. 네. 세 번 곱한 게 단행열이기 때문에 3의 배수번 곱한 건 단행열입니다. 직접 거듭 제곱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직접 거듭 제곱할 때는 단위 행렬이 나올 때까지 거듭 제곱해야지만 돼. 이해된 거 맞을까? 네. 자, 그럼 진도는 하나 나온 것 같아요. 개념 센 프로시고요. 오늘이 지금 수요일이죠. 네. 금요일 날 문제 입세는 풀 수 있는 데까지만 풀어오세요. 네. 잘 가세요.